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과 재산 증식, 채무거래 의혹과 아빠 찬스로 얼룩져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비리백화점 그 자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지출 규모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5년 전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인데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 재산은 2억 1천여만 원으로 8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기간 소득이 세비 5억 1천만 원에 불과한데 지출은 훨씬 많은 13억 원에 달한다면서 자금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의 연말정산 내역까지 공개하며 세비 이외의 기타 소득도 620만 원에 불과해 해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가정으로 치환해서 봤을 때 910만 원 정도 버는 가정이 2,150만 원 정도를 쓴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오후 들어선 법무부 과천청사를 찾아 중국으로 가며 명문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김 후보자 주장이 사실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중국에 체류했던 일정, 그리고 출입국 기록, 그리고 학교에 나갔던 일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가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선 청문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총리가 다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말 그대로 가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아들의 유학 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아들을 넘어 이혼한 전 부인에게까지 이르자 당 차원의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패륜적 정치 공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인사청문특위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남이 된 전 부인까지 불러 가정사를 파헤치는 것은 인사검증이 아니라 모욕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처를 부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전 여자친구도 부르기 싫은 게 이 사람 마음인데.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주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재산 증식 의혹을 역으로 제기하는 등 맞불 전략에도 나섰습니다. 주 의원의 경력이 검사 17년, 변호사 2년 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1년 반인데 70억 원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특히 주 의원의 2005년생 아들 재산이 7억 원에 달한다며 아무리 조부에게 증여받았다 해도 주 의원의 부친 역시 검사 출신인데 부친은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고 역공을 이어갔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본다는 말, 지금 의원님께 딱 맞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 인사청문회가 정치보복의 연장선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법 개정도 시사했습니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내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는 어제 서울시 재난상황실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 오늘은 발달장애인들의 일터를 찾는 등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마들 하루 쉬게 해주면 좋겠죠? 네. 휴가 쿠폰을 대한민국이 드리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보고 청문회를 지켜본 뒤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도 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용증입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전북 정읍에 거주하는 이모 씨에게 1,000만 원을 연이자 2.5%로 5년간 빌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달 총 11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모두 동일한 차용증을 썼습니다. 주 의원은 11장의 차용증 양식이 모두 같았고 5년 넘게 독촉한 사람이 없었다며 쪼개기 불법 후원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빚밖에 없는 사람이 1억 4천만 원을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뭔가 일반 국민이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5억 8천여만 원인데
이번 정부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기재된 재산은 2억 1천여만 원으로 8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 원. 생활비를 사용하면서 형성할 수 있는 재산 규모가 아니란 겁니다. 그 돈으로 6억이 넘는 추징금, 2억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다 충당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사적 채무 의혹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1,000만 원씩 채무를 일으켰기 때문에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최근 은행 대출로 사적 채무를 청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해 갈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또한 김 후보자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야당 국민의힘은 오는 24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을 놓고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